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미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위원장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미투 운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말 본물 터지듯이 굉장히 많이 용기 있는 폭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대의 흐름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5년 전에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도 여러 번 됐었는데요. 예. 정작 사실 이런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해결이나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네. 고립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우리 직장이나 조직에서 예. 이제 문화예술 분야 등 그런 어떤 공동체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가 잘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어떤 사건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것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문화적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지고 우리 사회 속에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문화적인 어떤 문화나 인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해야 되고요. 예. 사실 체계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학교 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성인 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나 이제 방송, 언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성평등 의식이나 또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은 침묵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 부처는 침묵으로 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지현 검사의 이 폭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여성가족부라든지 관련 부처라고 생각되는 부처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나온 이후에 한 달 사이에 2차례 당정 간담회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뒷살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 대응하기 위해서 젠더폭력 대책 TFT가 작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TF 차원에서 2차례 간담회도 했었고, 성평등 원내 대책회의나 이런 것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이미 사실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사건에서도 2차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실을 폭로했을 때 오히려 이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엮어서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성희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제출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계 문제도 어떻게 보면 성폭력 발생 시에 그런 어떤 관련 협회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제한을 한다라든지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걸 의무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미 저희가 내일 모레죠. 28일 날 저희가 이제 의원들 전체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좌진들이라든지 사무처라든지 이런 교육은 성평등교육은 3월 2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트윗인가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까? 아니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금태섭 의원이 거기에다 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를 향한 겨냥한 공작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게 김어준 씨의 워딩인데 이 주장의 본질이 뭡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보편적 인권의 가치로 본다면 예. 그런 미투 운동의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로 봐야 되고요. 네.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미투 운동이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달리 이해되거나 또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투 운동의 본질이지 저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미투 운동이 본질이지 다른 것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며칠 전에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인용입니다. 더듬어 민주당. 이렇게 냈단 말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민주당의 교육은 어떻게 되십니까?를 여쭤본 이유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네네. 정부 여당발 성폭력 문제는 책임보단 방임을, 사죄보단 사면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부산시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그 부분은 이미 부산시당 자체 내 조사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중앙당에서 이미 그 피해자 조사를 한 상태이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이미 피해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남인순 의원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저는 거기 조사위원회에 포함이 되질 않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바른미래당에서 또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어렵게 신고해도 성폭력 사건이 혐의 없음 이렇게 불기소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느 정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제기를 여성계에서도 해왔던 부분인데요. 네. 근데 기소율이 다른 범죄, 살인이나 강도 이런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44.8%밖에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폭력은 아는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그 범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피해자가 안간힘을 썼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되기가 어렵고 또 가해자가 불기소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소율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벌을 강화한다고 그것이 그러면은 달라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2013년에 그 친고죄를 폐지하면서 사실은 이제 신고율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양형을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이윤택 처벌법 같은 경우는 지금 양형을 강화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그 형량을 높이자라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조금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그 형량 강화보다는 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정관념, 예를 들면 성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이런 그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찰이나 경찰, 검찰, 그다음에 법원 이런 부분에 이 법을 다루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사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를 많이 봐서 그 원인이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신고율이 여전히 낮은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일까요? 그렇죠. 신고율도 낮고 신고해도 기소율이 낮은 거는 그런 이 경찰의 수사, 그다음에 경찰의 조사, 또 검찰의 수사 이런 또 재판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피해를 굉장히 많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이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 문제 이걸 어떻게 여전하다 그러면 정말 성폭력에 대한 개선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보호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을 해서 5월에 시행이 되는데 제대로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또 가해자와 피해자 같이 있는 공간에서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사업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주에 대한 이게 그 강한 그 제재가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이나 어쨌든 이런 국가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조직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더 감싸고 피해자를 고립시켰다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그 해당 기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예.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미퍼스트 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흐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예. 어떤 피해자가 이걸 용기 있게 정말 어렵게 고백해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문화를 바꿔나가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으로 이 성문화에 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정부 여당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셔서 이 네네. 미투가 되었건 미퍼스트가 되었건 네. 이런 그 불행한 일이 이 남녀 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축소되고 감소되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미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위원장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미투 운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말 그 본물 터지듯이 굉장히 많이 그 용기 있는 폭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대의 흐름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5년 전에 뭐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도 여러 번 됐었는데요. 예. 정작 사실 이런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해결이나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네. 고립돼 있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우리 직장이나 조직에서 예. 이제 문화예술 분야 등 그런 어떤 공동체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가 잘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어떤 사건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것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점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문화적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지고 우리 사회 속에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문화나 인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해야 되고요. 예. 사실 체계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 사건 이전부터 그 뒷살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 대응하기 위해서 젠더 폭력 대책 TFT가 작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TFT 차원에서 2차례 간담회도 했었고 뭐 성평등 원내 대책회의나 이런 것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는 이미 사실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사건에서도 2차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2차 그 가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실을 폭로했을 때 오히려 이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엮어서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성희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그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 금지 및 그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제출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예술계 문제도 어떻게 보면 성폭력 발생 시에 그런 어떤 그 관련 협회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제한을 한다라든지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걸 의무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미 저희가 그 내일 모레죠. 28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의원들 전체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그 보좌진들이라든지 사무처라든지 이런 교육은 성평등 교육은 3월 2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 트윗인가 해서
학교 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성인 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문화나 이제 방송, 언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그 성평등 의식이나 또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은 침묵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 부처는 침묵으로 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지영 검사의 이 폭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 네. 여당은 물론이고 여성가족부라든지 관련 부처라고 생각되는 부처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나온 이후에 한 달 사이에 2차례 당정 간담회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